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게으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게으르냐.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이 코인부터 하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코린이 형들을 위해 라는 제목의 영상이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기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오늘 내용 우선 이 코인부터 하자. 코인과 관련해서 요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근데 이거를 엄청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지금 빠르게 급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 그게 나는 다름을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크나큰 차이점을 가져다 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즉, 어떤 사건을 보고 그냥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관심 없어, 나는 다른 거 볼래, 그냥 난 일상을 살아갈래, 이런 사람과 어떤 사소한 변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건 뭐지? 뭔가 세상에 크나큰 변화가 오겠는데? 라고 그거에 대해서 더 파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 그런 형이야말로, 그런 형들은 분명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 그럼 어떤 변화냐? 어,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달러, 달러가 패권을, 달러가 통화인 세상에 우리는 경제 중심이 미국에 있고, 달러가 기축 통화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근 몇십 년 전, 우리가 뭐 오바마 대통령 그 전부터 그랬나? 엄밀히는 1975년인가 그게 맞을 거야. 그 닉슨 샤크라고 해서 금 본위제가 폐기되는 그 시점부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금 본위제 이런 거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거 말고, 혹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미국이 디폴트 위기다. 미국이 돈을 빌렸는데 그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디폴트 위기, 파산 위기가 왔다, 부도 위기가 왔다, 막 그런 뉴스를 접했던 적이 있을 거야. 우연히 들어보고 나서 에이, 관심 없어, 이렇게 지나쳤던 경우가 많았을 거야.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IMF와 비슷해. 빚을 갚으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러를 더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 법상 상하원 의원들의 국회 승인 없이는 달러를 더 못 찍어내. 자, 그런데 결국은 우기고 우겨서 어떻게? 달러를 더 찍어내면서 그 문제를 덮고 왔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자꾸 덮고 온 거야. 달러를 찍어내면서. 자, 그런 위기를 계속 맞이하면서도 달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중국, 우리 G2라고 그러지. 그룹 2 해서 세계 초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경제대국, 군사, 뭐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문화, 사회 이건 조금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볼게. 초강대국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이 G2야. 그룹 2 해서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거의 미국을 뭐 많이 여러 지표에서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지. 하지만 여태까지 미국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중국이 그걸 대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신뢰 문제야. 신뢰. 어느 나라도, 세계 어떤 나라도 달러를 국제 무역의 통화로 사용하고 싶은 나라가 없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잘 나가는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거를 해외로 수출해. 근데 그 수입하는 국가에서 야, 우리 달러 대신 중국의 위안화, RMB, 런민비, RMB를 줄게라고 하면, 위안화를 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을까? 그걸 안 받지 당연히. 우리 거래하기 좀 그런데, 야, 니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조금 더 사게 해줄 테니까 그래도 달러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위안화를 원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신뢰 문제야, 신뢰. 위안화에 대한 신뢰 문제야.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또 공산 국가라는 그런 게 아마 작용했을 거라고 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왜 달라졌어? 2009년 이후에 달러화를 대체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해서 달러를 대체한 통화가 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달러가 가치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듯이 비트코인도 가치의 척도를 나타내는, 가치를 매기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약간 금과 같은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까지는 달러를 대체할 무슨 가치 기준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이 비트코인이 뭐 얼마나 어,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포함 중국 뭐 유럽 연합 뭐 일본 한국 어떤 나라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비트코인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2100만 개를 발행할 수 있고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오고 지금은 한 블록당 10분에 한 번씩 생성되는 한 블록당 3.25개인가 씩 발행하는 그런 개념의 그런 시스템을 고칠 수가 없어. 아무도. 그리고 이거를 비트코인을 막을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다 네트워크를 다 끊을 수도 없고 지금은 탈중앙화 되어졌다고 보는 거야. 그게 맞지. 자, 그런데 얘기하는 게 세상은 이렇게 변해간다. 어떻게 변해간다?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란 개념을 자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뭐냐면 규제를 하고 기준을 주고 새로 이 사업에 뛰어들 사람들에게 이런 규칙을 지켜라고 규칙을 점점 만들어가는 중인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달러가 지배하던 세계가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 달러의 위상, 달러의 기축 통화, 달러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자꾸 희석되어져 가는 거야. 미국은 그게 두려운 거야. 왜? 위안화는 여태까지 그걸 못했어. 유로화 그거 못했어. 엔화 그걸 못했어. 근데 비트코인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미국 싱크탱크지, 그지? 두뇌 집단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니어스법, 클래러티법, CBDC법 등등 최근에 크립토 위크라고 해가서 크립토와 관련된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 큰 법안들 3개가 잇따라 통과가 됐지. 자, 그런 것들이 국내 뉴스에도 쭉 나오는데 공평하게 이 뉴스는 전달됐어.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갖고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저 사람들 또 사기치네, 또. 에이, 또 코인 값 띄우려고 또 난리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하고,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으며, 어쩌면 10년에 한 번, 혹은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의 시작점에 있다고 나는 봐. 우리가 그래서 이 변화를 느끼고, 물어보고, 더 공부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변화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냥 익히 살아왔던 우리에게 익숙한 삶, 익숙한 경제 시스템, 익숙한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들을 편하니까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지 변화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일부러 안 보려고 해. 관심 없어. 난 그거 관심 없다. 나는 지금 현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안 볼래. 나는 지금 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안 볼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가상 화폐가 암호화폐가 크립토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니까 암호화폐지, 암호화폐. 이 암호화된 화폐가 나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용되는 이 화폐로 사용을 못해 비트코인은.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뭐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나는 비트코인 것 자체를 지불 담보물 혹은 금과 같이 가치의 척도, 자산의 일부로 생각을 해. 통화는 안 돼.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통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러 혹은 국내 한국의 원화는 중앙정부가 통화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화를 늘렸다가 풀었다 확장했다가 뭐 줄였다가 하면서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거야. 즉 통화는
주권이자 힘이야, 힘. 그런데 이 주권이자 힘을 전 세계 퍼블릭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에 널려진 비트코인을 통화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지, 당연히. 비트코인을 가치의 담보물로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뭐 원화 스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걸 발행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비트코인이 실제로 실물 통화로서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봐. 내 추측은 그래. 자, 그런데 결국은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우선 이 코인부터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코린이 형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했잖아.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두 시장으로 나눠져 있어. 그만큼 비트코인의 위상이 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위가 엄청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우선 이 코인부터 하자. 이 첫 번째 반짝반짝 빛나는 이 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이야. 나는 비트코인을 내 포트폴리오, 내 자산에서 담은 10% 혹은 5% 등등 그 포션, 즉 내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를 담을지는 각자 형들에 맞게 선택을 해. 하지만 나는 내 성격이 그렇잖아. 난 100%뭘 올인한다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자산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을 살 의향이 있다. 요 정도까지 나는 생각해. 이것만 해도 나는 큰 변화이고, 지금 천천히 하지만 아주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혹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요 정도도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자기 포트폴리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는 비트코인을 나는 담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 혹은 단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면 뭐 우리 가족들끼리 외식 한 번 안 하면, 혹은 혼자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한 두 번 안 마시면 한 10만 원 벌 수 있잖아, 그지? 그 10만 원만이라도 먼저 10만 원만 먼저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가 새롭게 보일 거야. 내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뉴스거리로 보일 거야. 무언가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그 소유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그 해당 소유물이 지금 없으니까 해당 뉴스가 나에게 관련 없는 뉴스로 보일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소유를 한다면 그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더 공부를 하고, 그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그걸 더 아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자, 근데 그런 형들이 있지. 난 충분히 10만 원도 굉장히 아까운 돈이야. 이 10만 원을 봐봐. 10만 원을 가서 어디서 벌 수 있겠냐고. 우리나라 시급이 뭐 한 만 원 정도 되는데 일을 하면은 뭐 10시간 이상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또 뭐 교통비 빼고 밥값 제외하고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해서 벌 수 없어. 한 이틀을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10만 원을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돈인데 그것도 아깝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형들에게는 무엇을 추천하느냐? 나는 공짜로, 무료로 어, 무, 그 10만 원도 아깝다 하는 형들을 나는 100%, 1000%, 만프로 공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무료 코인을 한번 추천을 할게. 비트코인, 비트코인 10만 원어치를 해라.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파이코인이야, 파이코인. 파이코인에 대해서 지금 코인한 형들 지금 또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싫어요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 달려가는 형들, 혹은 꺼버리는 형들, 욕하면서 꺼버리는 형들 있을 수 있는데, 이해해, 그것도.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이거는 100% 간다, 찐이다, 이거는 뭐 떡상한다 이렇게 믿는 거는, 그거 뭐 그렇게 믿고 싶은 희망으로는 돌릴 수 있지만 현실을 봐야지. 나는 현실을 보고 있고,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의 장단점을 더 배우려고,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파이코인의 장점 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형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끝까지 한번 들어봐. 파이코인은 일단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채굴을 한 후에
그 코인이 지금 이미 여러 거래소에,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거래 연습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파이코인이 떡상할 거다. 그러니까 파이코인 담아. 이 뜻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을 나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향후 10년 혹은 100년 안에 큰 변화가 또 올 수도 있는데 그 변화의 시작점이 나는 비트코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미리 담아봐라. 다만 작은 돈이지만 10만 원이라도 일단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내 소유물에 대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더 갖고 싶다, 더 쌓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고 등등 이런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지만 대학생들은 알아. 중고등학생들의 삶을. 왜?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한번 홀딩을 해봐야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난 비트코인 추천했고, 두 번째 파이코인은 뭐냐? 코인이라는 세계,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는 세계가 우리 세상을 향후 10년, 100년 후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돈 10만 원 넣지 말고 비트코인 넣지 말고 무료로 형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무료로 파이코인을 한번 홀드해보자. 내가 가져보자. 코인이라는 세계를 파이코인으로 입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엄청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거야. 내 얘기가 이 비트코인, 파이코인을 처음 홀드하는 그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형들의 삶이 100%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내가 보지 못한 시선을 보게 될 거다.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던 것을 더 알고 싶어지게 할 거다. 혹은 내가 그냥 코드숨 치면서 지나쳤던 뉴스거리들을 클릭을 해서 내용을 읽어보게끔 하는 단초가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코린이 형들을 위해서 얘기할게. 우선 이 코인부터 하자. 첫 번째 비트코인. 한 10만 원만 먼저 홀딩을 해보자. 그게 싫다면 무료로 파이코인 한번 해보자. 나는 파이코인을 먼저 알아서 한 6년 됐지. 6년 전부터 채굴 해서 지금은 꽤 많이 채굴했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료 채굴 코인인데 실제로 나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진 않았지만 실제로 작지 않은 돈을 나에게 가져다 줬지. 작지 않은 돈을. 그래서 나는 더더욱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파이코인 이후에 나는 비트코인을 알게 돼서 비트코인을 내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자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지. 그러면서 세상이 더 바뀌면 내가 지금 난 약간 그런 거지. 비트코인을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내 일꾼을 더 고용한다고 생각을 해. 비트코인을 산다는 행위 자체를 내가 만약에 돈이 생겨서 한 10만 원을 생기면 1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10만 원어치 비트코인 일꾼을 나는 구매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10만 원어치 일꾼들이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줘서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나에게 더 큰 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쌓아가고 있는 거지. 자, 마무리할게. 이제 막 시작하려는 코린 형들을 위해서 우선 이 코인부터 하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 두 번째는 파이코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비트코인, 파이코인을 함으로써 인해서 형들의 삶이 100%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다만 형들이 평소 지나쳤던 형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 호에게 소독교육 반말 채널이니까 안녕.